예, 날이 본격적인 겨울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날씨라니까 정말 보온에 주의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코비드-19의 확진자 숫자가 1000명, 일일 1000명을 넘어섰다. 이래서 참 시중이 이래저래 꽝꽝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태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어지러운 모습, 무슨 부동산의 문제도 그렇고 청와대의 권력형 부정비리의 문제, 국회의 완전 단일 여당에 의한 독재적 진행, 거기다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좋은 말로 하려도 참 좋은 말 찾기가 어려운데 거의 광란 같은 이런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채널 24K는 모두 하나하나씩을 이미 짚어서 분석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미 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김어준 방송 같은 것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서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한번 보다가 보면 이 소위 저는 이런 표현 참 쓰기 싫어합니다만은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뭐의 약자다 이런 말 옮기기조차가 참 민망스러운 용어인데 이 사람들의 자세, 참 이게 동원되고 무슨 조작되고 했다. 중국의 교포들까지 동원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댓글이라는 게 다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제가 또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치 여론조사에 그래도 30몇 프로의 지지가 나온다. 이런 세력들이 이 사회에 옹골차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거꾸로 그럼 내가 대깨문이 한번 돼보자. 그러면 정말 행복해질까 나는? 이런 생각 뒤집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맨날 이렇게 비판하고 평론하고 이렇게만 하다가 보니까 저도 솔직히 이게 즐거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 사는 게. 요즘 우리 세상살이를 꼭 알면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세상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때라서 그럼 한번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면 어떨까? 내가 대깨문이 된다면 나는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테마를 골라서 대깨문의 입장에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조국, 추미애 이런 양반들의 문제. 그 중에서도 딴 거 어지러운 거 이제 권력형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들의 자식들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만이라도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 이전의 세상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높이의 사회적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왔냐? 어차피 다 그랬잖아. 대충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다 쓰는 거고, 군대 갈 때 고관대작들의 자녀들 이렇게 빽쓰고 속칭, 저렇게 길을 터서 군대 안 가고 무슨 보충력으로 빠지고, 군대 가서도 보직 어떻게 받고 다 그랬었던 거 아니야? 이 두 사람만 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지 않나? 이 두 사람들이 그 구습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거 잘못이라고 하지만 소위 개혁 세력이라고 그러면서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 잘못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그렇게까지 그래야 되는 거야? 너희들 중에 죄 짓지 않은 자 있으면 저희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던 예수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조국 추미애 가지고 그렇게까지. 게다가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그토록 가까이서 사랑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조차도
그 대통령 마음대로 장관자리 하나를 시키지 못할 때 그 대통령 마음이 오죽이나 아프고 쓰리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에 빚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대깨문의 입장에서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남북이 우리 이 한반도의 문제 중에서는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거. 그래야 내 생명도 보존되고 평화롭게 우리 남쪽도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결국은 우리 한민족이니까 한민족끼리 통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통일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는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고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고 그랬었는데 그 통일적으로 가자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게다가 우리 한민족인 한동포인 입장의 북쪽이 미국에 의해서 졸림을 받는데 사실 핵폭탄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렇게 협박하고 공갈을 하는데 북한 쪽에서도 자기네 방어하려면 핵 좀 가져야 되는 거 그거 부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국회 외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까지 진짜로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미국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짜증나는 언어들이 오고 가고 좀 심한 말 좀 하고 그리고 자기들 폼 죽지 않으려고 귀 안 죽으려고 버티는 거 그런 거 좀 이해해주고 사실 같은 동포끼리 우리가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거 맞잖아. 그리고 그쪽에 사실 뭐 돈 없다는 거 다 아는 일인데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 있는 쪽에서 좀 양보하고 우리가 좀 참고 그리고 이제 보태주면서 거기에다가 또 뭐 저희들 기 안 죽으려고 헛소리 하는 것쯤이야 그냥 그런가 보다. 심술궂은 동생이 아직 철 안 나서 그러나 보다 이러고 좀 참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또 하나 대한민국 경제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저기 지표 보면은 세계에서 15위 이내권까지는 거시경제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경제 가져오는 동안에 너무나 기득권 세력이 크게 팽창했고 그들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부패도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가 많이 됐던 거 아닌가? 그거를 평등화시키기 위해서 뭐 소득주도 성장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뭐 노동법도 좀 바꿔서 노동자들 쪽에 유리하게 좀 바꿔주고 이렇게 형평을 맞춰 가자. 뭐 부동산도 그 힘없는 젊은이들 이거 가진 사람들이 집값 막 올리고 투기하고 이러는데 그거 막아가지고 좀 젊은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뭐 이렇게 평준화로 가는 과정. 그 과정이 지금 시작되는 거고 시작에는 원래 그런 고통이 다 따르는 거 아닌가. 그 고통 좀 같이들 감수하고 좀 참아주면 안 돼? 그쪽으로 가겠다고 참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드시는 대통령님. 그분의 마음은 오죽하겠어? 이 코비드-19 소위 대깨문 쪽의 용어로는 이제 코로나19인데요. 코로나19 이것이 이렇게 만연하고 창궐을 한다 지금 그러는데 그 정부가 뭘 준비 안 했네 뭐 이러고 난리들을 치는데 그 이전까지는 어땠어? 전 세계가 우리나라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그것 때문에 투표를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그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 어쩌다가 지금 발걸음이 조금 좀 엉켰다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차 놓친 것 좀 있었다고 그래서 그거 뭐 다시 우리나라 경제적 능력이 있고 시스템의 능력이 있는데 그거 좀 다시 보완해서 갖추고 그러고 가면 될 걸. 그거 하는데 갖추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그거 좀 참고 좀 견뎌줘야 될 땐 국민들이 협조적으로 참고 견뎌줘야지. 그걸 정부가 다 못했다. 정부 탓이다고만 그러면 어떡하나. 또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거야 원래 국민들이 그전부터도 참 오랫동안 바래왔던 그건 국민적인 민원 아닌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거 검찰 때문에 생긴 문제고 사법부의 핵심적인 문제였잖아. 그리고 항상 검찰은 현재 권력의 개노릇을 했고 현재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 야당 권력을 압박하고 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그래왔던 거 아니야? 그러지 않도록, 검찰이 그러지 않도록 검찰 개혁을 하자. 그리고 정치 권력 잡으면은 그때부터 자본가들하고 정경유착하고 이래갖고 부패가 만연하니까 이 부패 만연하는 거 그런 검찰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공수처법 만들어갖고 특별한 계급에 있는 자들, 참 검찰이 손대기 싫어하는 그런 자들, 이거를 전담해서 척결하는 조직 만들자는데 얼마나 정의롭고 참 좋은 발상이냐고. 그거 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반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역사를 잊으면 안 돼. 역사를 잊으면은 또 그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고. 우리가 지금 친일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한 거야. 우리는 토착이고 정말 근절해내야 해. 우리가 과거에 시달려왔던 독재 세력, 이러한 세력들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지워버린다면 우리는 또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된다고.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언제든지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물을 놓고 정반대 시각으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 하나를 평가할 때도 우리 쉽게 생활 속에서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그 친구 진짜 야박해. 진짜 이 인간이 융통머리라고는 없고 말이야. 정말 이기적이고 그래. 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또 말할 수 있나요? 그 사람 철저하지. 자기 관리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용 명백하고 빈틈이 좀 없는 게 좀 흠이기는 하지만 참 철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한 대깨문 측의 의견,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질까요? 이거를 몇십 번을 되씹어 보고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듭니다. 이 말의 장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렇게 언어를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은 과거, 그리고 우리가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입장,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해지는가? 우리는 이것에 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한 권력자들의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다 포용해 주면, 북쪽의 핵무장을 그러한 논리로 전부 인정해 주면, 경제의 지금 이 난맥과 수렁을 그와 같은 이야기로 덮어주면,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그와 같이 전혀 본질이 아닌 현상을 뒤집는 이야기로 덮어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인가? 대깨문이라는 분들에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까? 당신들은 그 속에서 행복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까? 당신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하고 있는 일, 대한민국 정권이 하고 있는 일, 이것을 외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공동 책임을 지실 겁니까?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권력적으로 대중을 지배하고자 하는 집단은 반드시 그 대중을 우민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단히 쉽습니다. 우민화 뒤에 오는 것은 표의 공작이고, 그 표의 공작 뒤에 오는 것은 완벽한 독재의 성립이지요. 바로 divide and rule입니다. 우민화시켜서 어리석은 다수를 양산해서 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들을 이용해서 지배하는, 결국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찢게 만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상적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허점,
당신들이 그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어지러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되돌아 봐줄 것을 권합니다.